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독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독 아르테스 미소지움 헉 당첨 가점 69점 둘 중 하나는 버리자. 위례 2024년 트램 개통 확정 초초 역세권 될 A1-5와 12 와우 과천 지정타 넘어서겠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독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당첨자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핫한 고독에 위치해 있고 입지도 아주 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죠. 반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나온 물량이라 특공 일반 합해서 총 37가구가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전략으로 당첨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자이른의 일반 분양에 그리고 아르테스 미소지움 특공에 당첨된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청약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와중에도 당첨의 영예를 안으셨는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잘 짜셔서 지원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서울의 신축 아파트 당첨은 꿈과 같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와 더불어서 채널을 지켜보시던 분들 중에 당첨자들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당첨의 기쁨을 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죠. 그러니 주변의 신축 아파트 분양에서 높은 경쟁률과 가점에 너무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하면 나를 향해 겨누고 있던 칼날 같은 상황도 나를 위해서 둘러싸주는 방패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 한 송이도 내가 원하는 일에 응원을 보내줄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긍정적인 마음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꼭 뜻을 이루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치열한 청약대전 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나온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당첨 가점 평균 점수는 69.7점이었습니다. 거의 70점대에 육박하는 점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서울 수도권 당첨 가점 평균 점수 65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될 정도입니다. 수색증산 뉴타운 때만 해도 65점이면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가점이었는데 이제는 이 점수마저도 위태롭게 됐어요. 그 정도로 경쟁률이 높게 치솟게 되니 가점도 덩달아 오르게 되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 말의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지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경쟁률과 높은 가점은 서로를 동반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타입별 가점을 살펴보면 59A 타입이 최저 69점, 최고 72점이었습니다. 보통 최저 점수라고 얘기하면 50점대 후반이 나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최저 점수라고 말하기에는 최고 점수처럼 보이는 69점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를 받아보면 정말 뜨악하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독 아르테스 미소지움의 평면은 59와 84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59와 84 타입 간의 점수차가 거의 동일하게 나온 듯 합니다. 가점 69점은 4인 가족 기준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이 적어도 15년을 넘겨야 가능한 점수죠. 정말 인고의 세월을 버텨가면서 가점을 쌓아야 나올 수 있는 점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69점을 맞아도 이제는 최저 점수, 그러니까 턱걸이를 아슬아슬하게 해서 당첨될 수 있는 가점이라는 얘기예요. 최고 점수는 72점이 나왔습니다. 72점은 거의 마의 점수 아닙니까? 이렇게 가점을 맞으라고 해도 못 맞을 정도로 고점인데요. 59A 경쟁률이 787.5대 1이었습니다. 세 타입 중에 최고의 경쟁률이었죠. 59B는 5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같은 59 타입이지만 선호도가 달랐죠. 왜냐하면 평면 차이도 있고 공급량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경쟁률을 보인 59A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판상형 4웨이 구조입니다. 근데 59B는 탑상형 구조예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와중에도 호불호가 갈렸다는 것은 아주 의미있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여전히 선호, 비선호의 경계가 흐릿해졌지만 그래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극악의 경쟁률을 피하기 위해서는 판상형보다는 탑상형 쪽으로 선택하시는 방법도 나름 틈새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쟁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가점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59B의 최저 가점 69, 최고 가점 72가 나왔습니다. 59A와 거의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요. 이유는 공급하는 세대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59A는 두 가구만 뽑았습니다. 그러니 아주 신중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딸랑 두 가구만 뽑으니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만점에 가까운 사람 2명이 지원해버리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69점과 72점이 당첨의 영광을 아는 거죠. 한편으로 70점 넘는 분들은 물량이 적은 59A를 피하고 그나마 7가구를 뽑는 59B에 많은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 점수가 59A보다 높은 72점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70점대 고가점자들이 많은 지원을 했다는 반증이죠.
5급이는 탑상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지만 그래도 당첨만 되면 정말 좋은 입지, 내 집을 가질 수 있으니 과감하게 통장을 던지신 겁니다. 이렇게 숫자를 가만히 들여다봐도 사람들의 심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당첨 결과가 발표된 곳을 유심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후에 어떤 전략으로 지원해볼까라는 약간의 스케치를 해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84 타입 어떨까요? 17가구 모집이었습니다. 최저 점수는 69점, 최고 점수는 74점이었어요. 경쟁률도 5급이와 비슷했어요. 520대 1. 아르테스 미소지움 84 평면이 무난하게 잘 빠졌거든요. 더군다나 고독 강일에서 5구 타입보다는 84 타입의 미래 가치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듯합니다. 아무튼 고독 강일의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점을 들여다보면서 좌절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물량이 너무 적은 관계로 가점이 높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분양단지가 꼭 이렇게 높아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나름의 청약 지원 전략을 잘 짜셔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여러 방법을 조합하되 그래도 내가 무게중심을 더 둬야 할 곳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겉으로의 전략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는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가점이 높다면 가장 좋은 타입의 통장을 던지시는 겁니다. 물론 추첨자를 걸어 놓는 것도 플랜 B가 되겠죠. 그래도 높은 가점을 무기로 맞춤형 지원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점이 낮다면 굳이 가점 경쟁에 기웃거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나의 가점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된다면야 틈새를 노려서 나도 예상치 못한 당첨이 될 수 있는데 가점 경쟁력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한쪽을 버리셔야 돼요. 안 되는 가점 붙잡고 있어봐야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나의 럭키 세븐을 믿어보면서 나의 통장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전략은 단순해져야 됩니다. 불이냐, 물이냐, 활이냐, 돌이냐, 칼이냐, 방패냐, 전진이냐, 후퇴냐, 병법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가 전쟁이 가장 치열해질 시점이란 얘기죠. 그러니 내 점수가 애매하다 싶으면 걸치세요. 가점제와 추첨제 중에. 내 점수는 아니다 싶으면 하나를 과감하게 버리세요. 가점제와 추첨제 중에. 이렇게 조금은 단순하게 나가야 청약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집 문제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많아지면 그 생각이 잡초가 돼서 실제로 내가 전진하려 하면 내 발목에 걸리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과감하게 생각에 벌초를 하셔야 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청약 막바지는 단순화 작업입니다. 그렇게 숨가쁘게 뛰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차분히 멈춰 서서 과감하게 버릴 것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를 찌르기 위한 도전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마음으로 차분히 해나가신다면 우리 구독자들 중에 당첨되신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당첨되실 겁니다. 과천지정터와 가밀 프로지오에 이어서 이제 11월이면 북일의 A1-5와 12가 공공 분양을 하죠. 이 시점에 아주 중요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바로 위례 트램이 2024년에 개통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통불모지로 부를 정도로 위례의 교통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례 트램 계획이 나오게 됐는데 수년간에 걸쳐서 진척된 소식이 없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비관론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례선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승인받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표류하던 위례 트램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의 계획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이건 뭐 어디까지나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기본 계획에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제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641억 원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위례선 도시철도는 위례 신도시 내부 아파트 단지와 위례 트랜짓몰을 관통해서 기존 도시철도 5호선, 8호선 분당선과 환승이 됩니다. 총 연장 5.4km의 12개 정거장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데요. 4.7km 길이의 본선은 5호선 마천역을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 단독주택 예정지와 위례 중앙광장 트랜짓몰을 거쳐서 8호선 분당선 복정역까지 10개 정거장을 연결하게 됩니다. 게다가 8호선 우남역까지 2개 정거장을 잇는 0.7km짜리 지선도 연결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11월 분양을 앞둔 A1-5 12는 초초 역세권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단지 근처로 트램역 103과 104 정거장이 들어오게 되죠. 103은 A1-5가 위치해 있고 104역은 A1-12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이 기가 막힐 수는 없죠. 그것도 분양 시점에 입주하고 대략 3년 정도 고생하시면 트램역에 굉장히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입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받고 주변 교통호재 있을 거라는 풍문을 듣는 것과 실제로 국토부에서 승인해주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다는 교통호재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북위례는
송파 생활권인데 뭐 언젠가 해결될 교통 불편은 참을 수 있어 라는 스스로의 위로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트램 사업이 본격화되면 북일에는 완벽한 송파 생활권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북일에가 과천 지정타를 넘어서는 것도 순식간일 듯합니다. 이렇게 서울 수도권의 입지는 주변 교통, 그러니까 철도 라인이 어떻게 깔리느냐에 따라서 생활 권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정된 입지만 보지 마시고 변경될 입지도 살필 수 있는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에서 나오는 극악의 경쟁률과 가점에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미시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